초록잎 홍합 이런 게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애예요. 이게 뭐 1980년대 그때부터 이제 이미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뉴질랜드 지방에서 나는 특이한 생물 소재이고, 아, 이게 뉴질랜드에서만 나나요? 네, 뉴질랜드에서 나는 부분입니다. 이 초록잎 홍합 자체는 관절염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록잎 홍합에 기본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잎 홍합에는 좀 특이한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메가3 하면은 DHA랑 EPA가 유명하죠. 네. 하지만 이 초록잎 홍합에는 그거보다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ETA라고 해서 탄소가 20개인데 이중결합이 4개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염증 반응을 확 죽여버리는 거죠. 오메가3도 항염증 효능이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데 되게 좋다고 하지만 초록잎 홍합에 들어가 있는 ETA가 키 성분이에요. 키 성분.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초록잎 홍합을 복용을 했을 때 관절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상 고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관절염이나 그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음식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해요. 관절염 같은 경우는 뭐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생기는,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거는 좀 별개로 놔야 되고,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러죠. 특히 이제 무릎 같은 경우가 이제 어르신들 노화가 진행될수록 많이 이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고, 또 육아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손목도 그렇고 손가락도 그렇고 이게 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젊은 엄마들, 아무래도 여성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목, 관절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어르신들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차마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외로 관절염과 관련된 어찌 보면 기능성 식품이나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젊은 분들의 수요가 늘고 있죠. 관절염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관절 내에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액체처럼 돼서 두 뼈를 이렇게 이어주는 이 공간 자체를 윤활유적으로 해가지고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성분들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뼈가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 아픈 거고, 그쪽 부분에서 염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항염증과 관련된 식품들, 대표적으로 뭐 커리 같은 경우가 있죠. 카레의 그 노란색 색소의 커큐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별 인정형 원료로 나오고도 있고요. 그런 식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식품만으로는 염증이나 관절 내에 들어있는 성분들, 그거를 넣어주기가 힘들어요. 보관이탕 맨날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품으로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관절염 같은 경우는 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 한번 달아 없어지면 힘들거든요. 방금 전에 도가니탕 말씀하시겠는데 도가니탕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긴 한가요? 뭐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뭐 낫긴 낫겠죠. 그렇지만 걔네들이 과연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으로는 관절염을 억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중증으로 가시면은 약을 드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절염 약은 진통 소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솔직히 그런 진통 소염제를 장복하시면은 위장 장애나 아니면 신장 쪽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식품 중에서도 특정 소재,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보조적으로 먹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흔히 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록잎 홍합 이런 게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애예요. 이게 뭐 1980년대 그때부터 이제 이미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뉴질랜드 지방에서 나는 특이한 생물 소재이고, 아, 이게 뉴질랜드에서만 나나요? 네, 뉴질랜드에서 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록잎 홍합 자체는 관절염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록잎 홍합에 기본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잎 홍합에는 좀 특이한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메가3 하면은 DHA랑 EPA가 유명하죠. 네. EPA 같은 경우는 탄소가 20개에 이중결합이 5개가 있는 지방산이고, DHA 같은 경우는 탄소가 22개에 이중결합이 6개 있는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이 초록잎 홍합에는 그거보다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ETA라고 해서 탄소가 20개인데 이중결합이 4개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관절염 같은 경우도 염증이 굉장히 많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 염증이 유발되는 기전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해줄 수 있는데,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재료로 쓰이는 맨 위에 있는 게 아라키도닉 엑시드라고 합니다. 근데 아라키도닉 엑시드도 탄소가 20개에 이중결합이 4개예요. 근데 이중결합 위치가 좀 달라요. 오메가3에 들어가 있는 EPA 같은 경우는 탄소가 20개에 이중결합이 5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라는 공통점 때문에 아라키도닉 엑시드의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라키도닉 엑시드 대신에 걔가 들어가서 반응을 쭉 이어오면 나중에 생겨나는 산물은 항염증 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록잎 홍합에는 이
ETA가 들어가 있죠. ETA가 에코사 테트라 에노익 엑시드인데 EPA는 에코사 펜타노익 엑시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코사라는 게 탄소가 20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펜타 에노익 엑시드가 이중결합이 5개라는 소리예요. 그게 EPA고 그다음에 ETA가 에코사 탄소가 20개인데 테트라 노익 엑시드라서 이중결합이 4개예요. 그러니까 EPA보다 아라키도닉 엑시드의 패스웨이에 더 잘 들어가고 얘가 거기에 껴서 들어가면 밑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다 항염증 염증 반응을 확 죽여버리는 거죠. 오메가3도 항염증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데 되게 좋다고 하지만 초록잎 홍합에 들어가 있는 ETA가 키 성분이에요. 키 성분.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초록잎 홍합을 복용을 했을 때 관절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초록잎 홍합에 들어가 있는 ETA라고 하는 성분이 단지 관절염 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에 굉장히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ETA는 굉장히 특이한 성분입니다. 관절염과 관련된 임상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생각을 확장을 해보면 ETA라고 하는 성분은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대사증후군이나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초록잎 홍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소재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지 관절염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상상을 해보면 박사님 한번 논문 내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이어트에도 엄청 도움이 되겠네. 다이어트에 엄청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염증이 있으면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돼요. 근데 이것만 먹는다고 다이어트 되진 않죠. 그건 거짓말이고 만성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소재들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초록잎 홍합이 굉장히 사람들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초록잎 홍합 자체는 무릎 관절의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콘드로이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도 함유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잎 홍합 제품들 중에서는 오일만 빼서 먹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초록잎 홍합 자체를 분말화해서 먹는 부분이 있어요. 오일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오일만 집중적으로 먹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하는 능력은 분말에 비해서 좋을 수 있지만 분말은 오일뿐만 아니라 관절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성분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관절에 좋다고 하는 부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MSM, 퍼큐민, 그다음에 보스웰리아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컨도로이친, 글루코사민 이런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왜 제가 갈라놓냐 하면은 이쪽 MSM, 퍼큐민, 보스웰리아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염증만 완화시켜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이런 애들은 연골의 재료를 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기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을 성분들이 초록잎 홍합 자체를 먹으면 이쪽도 이제 보충이 되면서 염증도 완화시킬 수 있다. 염증을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은 ETA라고 하는 지방산이 있다. 이런 식품 같은 걸 좀 보면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여기서 보면 25,000mg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초록잎 홍합에 어느 정도가 들어간 건지 25g 정도 되니까요. 뭐 홍합 하나를 얼마 정도 될까요? 뭐 한 3, 4g 될까요? 홍합 자체는 수분도 있고 그거를 농축이 많이 됐다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5g입니다. 25,000mg은 25g이 한 알에 들어가 있다. 홍합으로 따지면 한 8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일 수도 있겠네요. 홍합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홍합이 기본적으로 많이 농축이 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이퀴벌런트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따로 없고 약이 아니면 다 서플리먼트예요. 보조제. 제가 이제 천연물 전공자인데 보통 천연물 하면 식물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물성 천연물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이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염증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오고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왔다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면서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저도 과거부터 많이 친근한 소재고 뭐 이번에 따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긴 했지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ETA 같은 굉장히 매력적인 성분도 있고요. 초록잎 홍합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쪽에서 건강을 위해서 즐겨 먹는 어느 지역에는 어떤 생약, 어떤 천연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게 지역마다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어떤 계열의 동물성 천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초록잎 홍합 같은 경우는 아까 예방으로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프신 분들이 이 보조제로 먹어도 괜찮은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무슨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의약품만큼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육아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이 초록잎 홍합 성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불편하실 때도 이런 걸 먹었을 때 약이랑 같이 먹었을 때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오메가3 하이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 왜냐면 ET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그래서 오메가3랑 같이 드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3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아라키도닉 엑시드에 의한 염증 매개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ETA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관절염에 걸리신 분들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메가3를 매일 한 알 정도 먹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 알 정도 먹고. 맞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는 아침에 먹나요? 저녁에 먹나요? 그건 상관없나요?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상관없고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게 좋고 요거는 식사하고 드시는 게 오메가3도 이왕이면 식사하고 드시는 게 아, 그래요? 저 공복에 보통 먹는 편인데. 공복에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네. 밥을 먹었을 때 우리가 지방도 같이 먹잖아요. 그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 후에 드시라.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가끔 어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식사 후에 드시라 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공복에 먹으면 안 되냐? 아니에요. 그냥 공복에 드셔도 돼요. 관절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육 만들거나 몸매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록잎 홍합에는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염증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만성 염증이 굉장히 오래되거나 이러면은 대사증후군에 빠지고 대사증후군은 쉽게 말해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직간접적으로 이 초록잎 홍합의 그 성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관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늘의 내 관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안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운동도 해야 되고. 특히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할 때도 내리막이 조심해야 된다. 어르신들 계단 오르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네. 계단 내려오는 게 힘든 거죠. 내려올 때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시고 네. 관절 주변에 근육이 또 탄탄하게 있어야지 관절이 상하는 속도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은 오늘의 내 관절이 제일 좋다. 그 관절이 망가지는 속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제로서 이러한 초록잎 홍합 같은 경우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초록홍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라는 개념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아무래도 초고령화 사회이고 우리가 또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암사하기도 받았고 약국에서 이제 근무도 하고 있고 약사로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근거 기반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이 그냥 이게 좋더라 하는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초록잎 홍합이라고 하는 이 천연 소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나라에서 여러 연구진들이 한 결과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초록잎 홍합을 통해서 관절염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염증 관리. 이제 현대인들은 과영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염증에 취약해요. 소위 말해서 살찐다라는 거는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성 염증 관리가 현대인들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록잎 홍합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염증 반응을 굉장히 낮춰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잎 홍합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천연물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초록홍합 구독자 특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평소에 이제 초록홍합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